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, 바로 발표되자마자 시장을 좀 흔들었던 한국의 2025년 세제 개편안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가 정부 발표 자료, 또 국내외 보도, 여러 시장 분석들을 좀 토대로요. 핵심만 딱 뽑아서 이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 네, 특히 이번 개편안의 그 기조랄까요? 과거로의 회귀라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하죠. 맞습니다. 이게 그냥 일시적인 시장 충격일지 아니면 좀 더 큰 변화의 신호탄일지 그 본질을 한번 파헤쳐보죠. 자,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? 네, 정부가 내놓은 안의 핵심, 크게 세 가지인데요. 네, 첫째, 증권거래세. 코스피, 코스닥 모두 0.15%에서 0.2%로 다시 오릅니다. 아, 이게 다시 오르는군요. 네, 과거의 그 금융투자소득세,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내렸던 걸 이제 되돌린다. 이런 입장인 거죠. 그렇죠. 그리고 둘째,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. 이게 또 중요하죠.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다시 강화됩니다. 네, 10억 원. 이게 좀 파장이 컸습니다. 네, 맞아요. 대주주가 되면 양도차액의 20에서 25%를 세금으로 내야 하고요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법인세율입니다. 모든 구간에서 1%포인트씩 인상돼서 2022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 발표 직후의 시장 반응이 예상보다 좀 격했습니다. 특히 8월 1일에 지수가 꽤 많이 빠졌었고요. 네, 맞아요. 특히나 말씀하신 그 대주주 10억 원 기준, 여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정치권은 물론이고 정부 내에서도 이거 재검토해야 하는 거 아니냐,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. 아, 정부 내에서도요? 이번 세제안 때문에 좀 주춤하고 있다, 이렇게 봤고요. 그렇군요.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이게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라는 거죠.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잖아요. 네, 맞아요.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. 이 변화들이 구체적으로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요? 당장 드는 걱정은 그 연말에 대주주 되기 회피 매물 나올 수 있다 이거죠. 네, 맞습니다. 그게 제일 크죠. 만약에 10억 기준이 정말 그대로 간다면요. 기준을 넘지 않으려는 매도 물량이 연말에 집중될 수 있거든요. 아, 연말에요. 네. 이건 분명히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죠. 그리고 거래세 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.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할 때마다 내는 일종의 통행료가 오르는 셈이니까요. 그렇죠. 아무래도 단기 매매에는 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럼 단기적으로 봤을 때 법인세 인상보다는 역시 대주주 기준 관련 그 불확실성, 이게 훨씬 더 큰 변수라고 봐야 할까요? 단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그 법인세 1%포인트 인상이 기업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뭐 여러 분석이 있지만 대략 한 자릿수 초반 퍼센트 정도로 추산되거든요. 아, 한 자릿수 초반 정도요? 네. 이게 뭐 당장 주가를 크게 흔들 정도는 아닐 수 있다, 이런 분석이고요. 물론 중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현금 흐름이나 가치 평가에는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. 네, 그렇죠. 그리고 대주주 기준 강화는 또 다른 측면에서 그 대규모 지분 거래 있지 않습니까? 시장 외에서 대량으로 주식 사고 파는 블록딜이나 뭐 증여 같은 거래할 때 세금 관련 검토를 훨씬 더 신중하게 만들어야 할 겁니다. 그렇겠네요. 하지만 현재로서는 역시 이 10억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른다는 그 불확실성, 그 자체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. 이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시장 전체의 할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이 결국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? 몇 가지 좀 짚어볼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첫째, 역시 정치권 움직임을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. 맞습니다.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주주 10억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뭐 30억이나 50억 원 이런 식으로 완화될지 이게 가장 큰 변수니까요. 뉴스 플로우를 놓치지 마셔야 하고요. 네. 두 번째로는 만약 10억 기준이 유지된다면요. 연말, 특히 10월에서 12월 사이입니다. 이때 고액 투자자들의 매물 출회 가능성에 좀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아, 4분기요. 네.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그런 고평가 성장주들 중심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죠. 그렇겠네요. 그리고 셋째, 업종별 영향도 좀 따져봐야 합니다. 예를 들어 증권사 같은 경우는 거래세 인상이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일 수 있고요. 네. 수출 대기업들은 법인세 인상 때문에 이익이 아주 약간이나마 줄어들 수 있겠죠. 반면에 뭐 고배당주라던가 지배구조 개선 관련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방어적일 수 있다,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. 결국 이번 세제 개편안의 방향은 전반적으로 보면
과거 수준으로의 정상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거래세도 그렇고 대주주 기준, 법인세 모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죠. 하지만 그 대주주 10억 기준 논란에서 보듯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라든지 정치적인 조율이라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. 네. 여기서 저희가 던져볼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은 아마 이거일 것 같습니다. 이러한 정상화 시도가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을 넘어서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증시 자체의 매력도나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 그 점이 중요하겠네요. 네, 이 지점이 앞으로 저희가 계속 주목해야 할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